아이누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이누족은 일본에 아주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 집단입니다. 원주민이라는 말은 특정 지역에 최초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있는 큰 섬인 홋카이도가 원주민입니다. 아이누족은 일본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누족은 고유한 언어, 고유한 전통, 고유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아이누족은 홋카이도에서 동물을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으며 숲에서 식물을 채집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나무 조각과 화려한 직조 옷과 같이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데 매우 능숙했습니다. 아이누족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그들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나무, 강, 동물 등 자연의 모든 것에는 영혼이 있다고 믿어요. 그들은 많은 신에게 기도하고 특별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들의 전통적 신념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세상을 보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아이누족이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아이누족의 수를 집계한 적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이누인이 적게는 25천 명에서 많게는 200천 명까지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아이누인이 일본의 다른 지역 사람들과 결혼했고 그들의 자녀가 아이누인으로 집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누족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사람들이 아이누족을 차별하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아이누인들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좋은 교육을 받는 데 있어 다른 일본인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누족은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아이누족은 아이들이 아이누 언어와 전통을 배울 수 있는 특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노래를 부르는 축제를 열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아이누 축제 중 하나는 이오만테라고 불리는 축제입니다. 이오만테는 곰의 영혼을 기리는 큰 의식입니다. 과거 아이누족은 곰이 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신성한 동물이라고 믿었죠. 이오만테 기간 동안 그들은 아기 곰을 잡아 가족처럼 키웠어요. 곰이 자라면 곰을 제물로 바치고 그 영혼을 신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실제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이 오래된 전통을 기억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누 문화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아이누족은 삶과 자연, 신에 대한 교훈을 담은 옛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아이누 라쿠르라는 영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전사로 사악한 괴물들과 맞서 싸워 동족을 보호했습니다. 많은 아이누족 어린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중요한 가치를 배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이누족은 자신들의 권리와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일본 정부에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아이누족 지도자들은 아이누족만을 위한 정부를 세우는 등 더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누족의 독립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일본 정부의 일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누족이 일본의 다른 지역과 분리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아이누족이 한국과 같은 다른 국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이누족이 자랑스럽고 회복력이 강한 민족이란 것입니다. 아이누족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아이누족은 주변 환경이 변화해도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아이누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박물관에서 아이누 문화에 관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이누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아이누의 생활 방식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이 매혹적인 원주민 집단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이누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전 세계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멋진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특별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모두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아이누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여기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많은 장애물을 극복한 용감하고 독특한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술, 음악, 영성으로 가득한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일본의 역사와 일본의 미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이누족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그들의 투쟁과 승리,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아이누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누족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누족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려면 1800년대 후반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시기는 일본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근대화되고 있었고, 정부는 아이누족이 살고 있던 홋카이도를 포함한 일본의 모든 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를 기회의 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여 일본을 더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누족이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죠. 일본 정부는 아이누족을 동등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누족을 발전을 가로막는 원시적인 민족으로 여겼죠. 그래서 아이누족의 땅을 빼앗고 일본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도록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누족이 그들의 언어, 종교, 삶의 방식을 포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1899년 일본 정부가 구원주민 보호법 또는 줄여서 아이누법이라고 불리는 법을 통과시키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법은 아이누족을 돕기 위한 법이었지만 실제로는 아이누족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이누법에 따라 아이누족은 수세기 동안 해오던 사냥, 낚시, 식량 채취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작은 땅을 받고 농부가 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누족에게 농사는 익숙하지 않았고 많은 아이누족이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재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아이누족 아이들은 모국어를 사용할 수 없는 일본 학교에 다니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의 관습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는 많은 아이누 아이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고 아이누 아이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아이누의 생활 방식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아이누족은 전통적인 고향을 떠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일본 도시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차별에 직면했고 일본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이누족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20세기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가 된 후에도 아이누족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일본 사회에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7년 일본 정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아이누인이 여전히 차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이누인의 약 33%가 직장, 학교 또는 거주지를 구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이누인 3명 중 1명꼴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아이누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아이누족이 가난하게 살고 있으며 이는 음식, 옷, 약과 같은 것들을 살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누족 아이들은 다른 일본 아이들에 비해 학교에서 더 힘들어하고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누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누족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계속 싸워왔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아이누족 활동가들은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정부에 자신들을 고유한 문화를 가진 원주민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승리는 1997년 일본 정부가 마침내 구아이누법을 폐지했을 때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기존의 정책이 아이누족에게 해롭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일본 의회는 또 다른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이누족을 일본의 원주민으로 공식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죠. 일본 정부가 아이누를 이런 식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2019년 홋카이도에 아이누 문화 전용 박물관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아이누의 역사를 배우고 아이누 예술을 감상하고 아이누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이누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아이누족의 지속적인 투쟁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누 지도자들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부가 더 나은 교육과 일자리 제공 등 아이누 공동체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이누족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더 많은 발언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부 아이누족은 자치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와는 별도로 아이누족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체 정부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2021년에는 홋카이도의 한 아이누 집단이 실제로 자치단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누의 자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일부 일본 관리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누족이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를 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이누 지도자들이 한국 등 다른 국가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이누족의 권리와 문화를 위한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누족은 수년 동안 수많은 도전과 고난에 직면해 왔지만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회복력, 용기, 그리고 인간 정신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누족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갈수록 그들의 경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원주민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빼앗기고 문화를 억압당하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누족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노력해왔습니다. 아이누족의 이야기는 모든 문화가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다양성의 중요성과 차별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또한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 장에서 우리는 아이누족과 그들이 역사 속에서 직면한 많은 도전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차별과 가난으로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누족은 자신들의 권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싸움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더 많이 연결됨에 따라 아이누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누족은 조직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누족이 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일본 정부는 아이누족이 별도의 민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일본 인구의 또 다른 일부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누인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 언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 정부에 자신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아이누족이 토착민,
즉 이 땅의 원래 거주자임을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원주민은 국제법상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옹호가 필요했지만 2008년 아이누족은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본 의회는 아이누족을 일본의 원주민으로 공식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이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누족은 인정이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정부가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고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이누 언어 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원, 전통적인 토지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 아이누 공동체를 위한 더 많은 경제적 기회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아이누족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낚시와 사냥에 대한 권리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낚시와 사냥은 아이누족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에 따라 아이누족은 자유롭게 낚시와 사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엄격한 규칙과 제한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아이누족은 전통적인 관습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이누족은 이러한 법을 바꾸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아이누족은 정부의 간섭 없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낚시와 사냥을 할 권리를 원합니다. 아이누족은 이를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이누족의 또 다른 주요 요구는 조상의 유해를 송환하는 것이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본의 고고학자와 인류학자들이 많은 아이누족 무덤을 발굴했습니다. 유골은 연구를 위해 대학과 박물관으로 옮겨졌는데 종종 아이누 공동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누족에게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아이누족은 조상의 유해를 존중하고 원래의 안식처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아이누 전통에 따라 유골이 다시 묻힐 수 있도록 대학과 박물관에 유골을 돌려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 외에도 아이누족은 자신들의 문화와 투쟁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은 일본과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문화 행사와 축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홋카이도에서는 아이누 마리모 축제라는 큰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에서는 일본 전역의 아이누족이 모여 그들의 문화를 축하합니다. 그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춤과 노래를 공연하며 그들의 예술과 공예품을 방문객들과 공유합니다. 이와 같은 행사는 아이누 문화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사는 아이누족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활기찬 유산을 지닌 살아 숨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아이누족은 또한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거의 사라질 뻔했던 아이누어를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아이누어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일본 학교 커리큘럼에 아이누의 역사와 문화를 포함시켜 모든 학생들이 자국의 중요한 과거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이누족의 권리와 인정을 위한 투쟁은 새로운 시급성을 띠고 있습니다. 일부 아이누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다스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자결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홋카이도의 한 아이누족이 이 방향으로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은 아이누 의회라고 불리는 자치단체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회는 아이누족의 이익을 대변하고 아이누족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누 의회의 창설은 일본 관리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이누족이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아이누 지도자들이 한국 등 다른 국가와 접촉하며 자신들의 대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누족에게 자결권은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산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발언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본 사회의 일원이면서도
자신들의 문화, 언어, 삶의 방식을 보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누족은 투쟁을 계속하면서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북쪽 땅에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수세기에 걸친 변화와 도전 속에서 아이누 정신을 지켜온 원로들의 지혜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누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는 법을 배우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받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아이누족의 미래이며 자신들의 권리와 문화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누족은 여전히 많은 장애물과 많은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누족은 회복력이 강하고 결단력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견뎌냈지만 여전히 아이누이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 정신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자신을 지우려 해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이누족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 교훈을 기억해 봅시다. 모든 문화, 모든 공동체, 모든 개인은 존엄성과 존중을 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아이누족과 모든 원주민의 투쟁을 응원합시다. 아이누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결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이누족이 존재하는 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전통이 존중되며 모든 목소리가 들리는 세상에 대한 희망입니다. K 제4장을 최소 3,000단어 이상 작성하세요.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세요. 한국어로 번역하기 쉽도록 작성하세요.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세요. 대화하는 어조로 시각적이고 묘사적이며 직접적이고 속도감 있게 상호작용적이고 공감할 수 있으며 드라마틱하고 매력적으로 작성하세요. 4장 세계인의 눈에 비친 아이누족.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아이누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풍부한 문화유산과 그들이 견뎌온 고난, 그리고 인정과 권리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더 넓은 관점에서 아이누족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세계에서는 아이누족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리고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아이누족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이 독특한 원주민 집단과 그들의 매혹적인 역사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누족과 그들의 투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이러한 관심이 특히 강한 곳은 한국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여러 박물관에서 아이누족에 관한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전시회에서는 전통 의복과 도구부터 현대 회화와 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이누족 유물과 예술품을 선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대구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아이누, 일본의 원주민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아이누의 아름다운 자수, 목각, 금속 공예 등 150여 점의 아이누 유물을 선보였습니다. 관람객들은 사진, 영상,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통해 아이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에는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일본의 아이누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1만 년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아이누의 고대 기원부터 오늘날의 투쟁에 이르기까지 아이누의 역사를 여행하는 여정으로 관람객을 안내했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과 컬렉션에 소장된 희귀한 아이누 유물이 전시되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천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았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아이누족과 그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일부는 아이누족의 경험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 다른 지역 원주민의 경험 사이에 유사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관심은 아이누족 스스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아이누 지도자들은 한국 박물관이
아이누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이누족과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누족과 한국과의 관계에 복잡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장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아이누 지도자들이 자결권 투쟁을 위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우려하는 일부 일본 관리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단지 소문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누가 한국이나 다른 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누족은 어디에서든 동맹과 지지자를 찾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누족의 권리와 인정을 위한 투쟁은 그들 스스로의 것이며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누족은 한국을 넘어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UN 인권이사회에선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이 세션에서 여러 연사가 일본 아이누족의 상황을 언급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연사 중 한 명은 시즈의 우카지라는 아이누족 여성이었습니다. 우카지는 강력한 증언을 통해 아이누족이 겪은 오랜 차별과 소외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정부가 아이누 공동체를 지원하고 원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카지의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누족의 투쟁이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호주,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원주민의 권리를 위한 더 큰 투쟁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관점은 아이누족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이누족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전 세계 원주민 커뮤니티의 일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누족은 호주의 원주민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은 아이누족과 마찬가지로 수천 년에 걸친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누족과 마찬가지로 식민 통치 아래서 땅과 언어, 전통적인 삶의 방식 대부분을 잃는 등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누족과 마찬가지로 호주 원주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은 토지 권리를 확립한 유명한 마보 사건부터 원주민과 호주 정부 간의 조약 체결을 위한 지속적인 운동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이들은 회복력과 자부심, 그리고 정의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부터 스칸디나비아의 사미족, 아메리카의 수많은 부족 국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다른 많은 원주민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룹들은 각각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자결권과 평등을 위한 공통의 투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이누족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이 독특한 원주민 집단과 그들의 매혹적인 역사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누족과 그들의 투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이러한 관심이 특히 강한 곳은 한국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여러 박물관에서 아이누족에 관한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전시회에선 전통 의복과 도구부터 현대 회화와 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이누족 유물과 예술품을 선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엔 대구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아이누, 일본의 원주민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아이누의 아름다운 자수, 목각, 금속공예 등 150여 점의 아이누 유물을 선보였습니다. 관람객들은 사진, 영상,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통해 아이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엔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일본의 아이누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1만 년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아이누의 고대 기원부터 오늘날의 투쟁에 이르기까지 아이누의 역사를 여행하는 여정으로 관람객을 안내했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과 컬렉션에 소장된 희귀한 아이누 유물이 전시되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천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았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아이누족과 그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일부는 아이누족의 경험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 다른 지역 원주민의 경험 사이에 유사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관심은 아이누족 스스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아이누 지도자들은 한국 박물관이 아이누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이누족과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누족과 한국과의 관계에 복잡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장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아이누 지도자들이 자결권 투쟁을 위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우려하는 일부 일본 관리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단지 소문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누가 한국이나 다른 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누족은 어디에서든 동맹과 지지자를 찾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누족의 권리와 인정을 위한 투쟁은 그들 스스로의 것이며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누족은 한국을 넘어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UN 인권이사회에서는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이 세션에서 여러 연사가 일본 아이누족의 상황을 언급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연사 중 한 명은 시즈에 우카지라는 아이누족 여성이었습니다. 우카지는 강력한 증언을 통해 아이누족이 겪은 오랜 차별과 소외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정부가 아이누 공동체를 지원하고 원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카지의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누족의 투쟁이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호주,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원주민의 권리를 위한 더 큰 투쟁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관점은 아이누족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이누족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전 세계 원주민 커뮤니티의 일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누족은 호주의 원주민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은 아이누족과 마찬가지로 수천 년에 걸친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누족과 마찬가지로 식민 통치 아래서 땅과 언어, 전통적인 삶의 방식 대부분을 잃는 등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누족과 마찬가지로 호주 원주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은 토지 권리를 확립한 유명한 마보 사건부터 원주민과 호주 정부 간의 조약 체결을 위한 지속적인 운동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이들은 회복력과 자부심, 그리고 정의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부터 스칸디나비아의 사미족, 아메리카의 수많은 부족 국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다른 많은 원주민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룹들은 각각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자결권과 평등을 위한 공통의 투쟁으로 단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누족과 그들의 글로벌 맥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무리 작고 소외된 민족이라도 정의를 위한 싸움에 혼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누족의 이야기는 전 세계 원주민의 투쟁과 승리로 짜여진 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이누족과 다른 원주민 집단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는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식민주의와 인종차별의 진정한 대가와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놀라운 회복력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 다양성의 엄청난 가치와 이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이것을 일부러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주민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모든 문화가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며 모든 사람이 존엄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역할이 있습니다. 아이누족에 대한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이 교훈을 가슴에 새겨봅시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아이누족 활동가들의 용기를 기억합시다. 아이누족으로부터 배우고 지원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준 한국 및 다른 나라 사람들의 관대한 정신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곳의 원주민들과 연대해야 할 우리 자신의 책임도 기억합시다. 아이누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마지막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모범에서 배우고 그들의 회복력에서 영감을 얻고 그들의 싸움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누족의 희망, 모든 원주민의 희망, 그리고 모든 인류의 희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자. 아이누족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 그들의 목소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와 모든 원주민의 이야기가 자부심과 힘, 그리고 더 밝은 내일에 대한 약속과 함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